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산업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모실 분은 SK증권 리서치센터의 남인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리포트를 내셨는데 전력기기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변압기 쪽을 좀 주목하시던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변압기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변압기의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한꺼번에 지금 나오는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됐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리포트 쓰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2011년, 10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돼가지고 20년이나 30년이 지나가지고 변압기가 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 발표하고 네. 그리고 IRA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수요가 이제 창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좀 데이터로 보여달라라고 네. 해가지고 미국 변압기 수입 금액 이제 월별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죠. 인프라스트럭처 법안 전후로 해가지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요.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많이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파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네. 노후화된 전선 바꾸고 변압기를 이제 지상에 있던 거를 지중화하는 작업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전력기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 변압기사들이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실적도 상당히 좋던데 네. 그럼 이 세계사들만 지금 미국에서 좀 수주 사업을 따내고 있는 걸까요?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네. 커버는 안 하고는 있는데 재룡전기라는 회사도 있고 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도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력기기 3대장 하면은 현대, 효성, LS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압기의 생산자 가격이 또 요즘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네.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변압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냐? 왜 공급이 부족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 강판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변압기 공장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 교체 수요가 없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변압기 공장이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로 많이 이전을 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를 제작을 할 때 사람 손으로 이 코일을 감거든요. 그래요? 네, 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미국에서 이제 변압기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다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공장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나가고 6개월도 안 되고 나가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공급망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기강판 부족에 대해서요. 이 전기강판이라는 게 전기가 잘 통하는 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소를 첨가한 강판인데 이게 왜 부족하냐면은 전기차 때문입니다. 전기차 네. 모터를 감싸고 있는 강판이 전기 강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에 들어갈 강판이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갈 것만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전기 강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변압기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생산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원재료도 부족해가지고 변압기 생산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변압기 생산자 가격 지수입니다. 매 월별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데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오른쪽은 구리 가격과 변압기 생산자 가격 지수의 YOY 추이, 이제 변동폭을 그렸는데요. 옛날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재료인 구리 가격 올라가면 변압기 가격 올라가는 이 추세가 보였는데 네. 2021년부터는 구리 가격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변압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변압기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이나 마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전력기기 업체들이 좋다면 미국 쪽의 전력기기 설비나 업체들도 상당히 좀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허벨, 네. 이튼, 퀀타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허벨이나 이튼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형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회사 대신에 송배전망 건설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발전소를 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들 실적이나 주가를 보면은 매 분기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52주 신고가 주가 찍고 있고 분기별로 가이던스를 재차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유들이 다들 제각각인데 결국에 관통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IRA로 인해서 미국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공장이 지어지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기기 수요가 또 생깁니다. 보통 공장을 짓는데 3에서 5% 정도가 전력기기가 필요하거든요. 배전반이라던가 전선이라던가. 그래서 IRA로 인한 리쇼어링 수요로 가이던스를 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네.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요즘 폭발을 하면서 전력기기 수요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데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뭐 얼핏 생각하면 뭐 전력기기 수요도 증가하겠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럼 뭐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화력 발전이랑 신재생 에너지랑 차이가 뭐냐면은 수요지에 발전기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네.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대형 화력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송배전망 거리도 짧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라던가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발전기를 지으면은 서울과 경상도까지 또 이어줘야 되는 변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선도 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나 전라도에서 재생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지고 출력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송배전망 부족 현상도 같이 발생을 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이클 진앙지가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 역시도 똑같습니다. 미국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자료 화면이 있는데 중부에서 풍력 발전 네. 여기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요. 남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의 산업 기반이라던가 인구는 동부 쪽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부와 남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동부까지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서부, 동부, 텍사스. 그래서 텍사스에서 한파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도 한번 셧다운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라도에 전기 부족하면 서울에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어려운 게 전력망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전력망을 모두 다 연결해야 되는 미션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 선지아라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뉴멕시코에서 애리조나까지 뉴멕시코에서 생산된 풍력 발전 전력을 애리조나까지 연결을 해주는 대형 송배전망 건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여러 개 줄을 통과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사실 송전탑 들어온다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쵸. 이런 이해관계들도 다 풀어서까지도 실제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는 장거리 송배전망 프로젝트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기기 업체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네, 그렇군요. 전력기기 수요가 그래서 좀 많이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미국에서 전력망이 좀 부족해서 발전소가 전력망에 접속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것도 전력기기 수요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력기기로 설명드리면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게임으로 치면은 제가 디아블로 2를 좋아했는데 네. 그때 유저들이 막 많이 트래픽이 모이면은 서버를 확보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제 접속이 원활해질 수가 있거든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 즉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변전소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전소가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전력망에 연결되는 기간이 거의 뭐 5년 가까이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력망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2013년을 바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의 배경은 이제 전력망이 노후화돼가지고 이 몰려드는 발전기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네. 변전소 많이 지어야죠. 그렇군요. 요즘에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들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불황과 호황으로 나누면 사실 이 사이클 주식은 너무 단순화해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계절로 좀 비유를 드리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저는 지금 여름에 있다, 업황은. 네. 그러니까 사이클 확장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률,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품 판매 단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액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는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네. 마치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거랑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거랑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건데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판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매출액도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사이클 확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상승,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일렉트릭은 타겟 PBR을 2.5배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네. 맥스로 보면은 4.5배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사이클이 이제 03년에서 08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해외 기업들을 많이 데이터를 뒤져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로 피크를 찍었던 PBR이 4.3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사이클은 확장 국면에 있고 밸류에이션도 더 확장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즐기면 좋으실 것 같고 가을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사이클이 바뀌기 전에 잘 파악을 하고 나와야겠죠.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일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 상승 사이클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그거를 이제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건 이제 도사님들만 아시는 건데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가지고 어떤 지표들이 꺾이게 되면은 이 업황이 꺾였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변압기 수출 데이터입니다. 네. 변압기 판매 가격이 꺾이면은 매출액 성장률도 낮아지고 후행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전의 데이터가 사실은 변압기 수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압기 수출 단가가 만약에 2개 분기 정도 연속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사이클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구나 하고 이제 짐 쌀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주가는 이런 상승 사이클이라든지 업황을 좀 미리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주가는 그러면 거의 반영을 한 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반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일렉트릭이 구조조정도 하고 많이 어려움을 그렇죠. 겪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적 개선이 2022년에 이루어지고 주가 상승은 2022년에도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는데 앞으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1, 2년 안에 끝날 요인들은 아니에요. 네네. 미국에서 송배전망 건설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이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이나 2차 전지 공장 짓는 것도 공장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10단계까지, 팹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 역시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이 확장되는 국면을 이제 즐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 종목들 가운데 토픽으로 말씀 주신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 꼽아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근거는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어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효성중공업이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효성중공업은 매출액의 50%가 건설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사이클을 온전히 즐기려면은 퓨어 플레이어인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중대형 변압기가 비중이 높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LS 일렉트릭이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LS 일렉트릭은 소형 전력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클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라던가 제품 판매 단가가 더 가파르게 개선이 되는 거는 중대형 전력기기가 더 가파르게 네네.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에서는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예민하게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수요 역시도 미국발 수요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에서 변압기나 전선 같은 물품들을 국방 물자로 판단을 하고 사실 중국산 제품들을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자국산 제품을 우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미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그때부터 이제 건설을 하고 네. 이미 생산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가동률을 많이 올린 상황이어가지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가지 이유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토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 SK증권 리서치센터의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 전력기기 업황과 또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롯데쇼핑이나 애경산업, 파라다이스 같이 이 중국의 소비 관련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많은데요. 마침 또 중국에서 한국의 단체 관광 허용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